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나는다 민정입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의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당뇨 대란인데요. 당뇨병은 합병증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뚜렷한 통증이나 외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당뇨 알아야 나는다에서 또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당뇨 정보들, 또 올바른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02-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당뇨 알아야 나는다.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는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까요? 합병증 오게 되는 거죠. 당뇨병은 이제 잘 치료 못하는 거는 환자 자신도 당뇨병 원인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죠. 그 당뇨병이란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음식이 우리 몸에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과정이 잘못된 건데, 첫째 음식을 그런 과정에서 첫째 소화가 돼야 됩니다. 소화가 되면은 음식이 소화돼서 포당 상태로 바뀌게 되고, 물론 아미노산도 바뀌지만 포당 아미노산이 피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들어온 포당 아미노산은 체에서 나오는 인슐린 호르몬이 피 속에 있을 때만 피 속에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가서 살이 만들어지죠. 힘도 만들어지죠. 그런데 당뇨병은 딴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음식이나 소화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췌장기가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소화가 동화적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음식을 잘 먹었지만은 피 속에 있는 영양분이 피를 떠나서 몸속 안 들어가니까 피 속에 영양분이 높아져서 고혈당이 되게 되고, 우리 몸은 오히려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죠. 그래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힘은 계속 필요한 거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살을 녹여가지고선 포당을 만드니까 우리 몸이 야여지게 되죠. 파괴현상이죠. 그래서 각종의 합병증, 눈에 있는 망막증, 신경합병증, 심장합병 등등 여러 합병이 생겨서 오래 못 살게 되는 것이 당뇨병인 거죠. 원인은 바로 췌장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췌장이 고장났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의 췌장은 일반인의 췌장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의학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원인을 알고 그걸 없애는 건데, 한번 보시죠. 세계적 유명한 학자가 발표한 건데요. 정상인의 췌장은 인슐린 나는 세포가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잘 달처럼 떠 있죠. 그 바깥에는 소화액을 만든 세포고요. 근데 당뇨병 환자의 췌장 혐의근 사진 보면 그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만든 세포가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에서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췌장이요. 다른 데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원인 바로 췌장이 망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료법으로는 약이나 주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안 좋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미 췌장의 기능이 고장이 났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런데 더 안 좋아지면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이 당뇨병 잘 안 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당뇨 약을 많이 먹는데, 약을 먹더라도 약량이 한 알에서 두 알, 세 알, 세월이 갈수록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인슐린이 많이 나빠진 거예요. 나오는 양이 적어진 거니까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고, 결국은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되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약량이 증가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몸에서 그 약에 해당되는 것이 기능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죠. 자기 몸이 점점 나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한번 시작하면 안 낫고 점점 나빠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먹는 약이 점점 증가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세계적인 학술지에 보면은요, 인슐린 분비,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먹량을 먹으면 1년에 4%씩 감소한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져 있습니다. UK PDS 같은 유명한 연구에서. 그러니까 먹량을 먹는다고 그래서 당뇨병 원인이 췌장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량 먹은 경우에는 이 몸이 안 좋아지고 안 낫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바로 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최근 의학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요. 미국 FDA에서 조사해본 바로 최근에 개발된 당뇨약을 복용하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약사들에게 경고가 들어갔다는 그런 그렇죠, 기사가 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먹는 약들은 당뇨병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무조건 혈당만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한번 그림을 보시죠. 첫 번째 나온 저런 약들은 소변으로 포도당을 많이 빼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포도당 적으니까 혈당은 떨어지지만은 소변으로 포도당 빠져나가니까 에너지 부족 상태가 더 심해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소변이 많이 나가니까 물도 많이 나가서 케토 산혈증, 그다음에 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 이미 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또 많이 쓰고 있는 다른 종류의 약, 이거는 DDP4 엔자임이라는 건 효소 기량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눈의 망막에 있는 혈관을 파괴시켜서 망막증이 더 많이 만들어준다. 이 약 자체 때문에 혈당제 관계없이 그런 걸 보고 있어서 혈당은 떨어지만 오히려 더 많은 피해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당뇨병 원인에 대한 약은 아니거든요. DDP4 엔자임이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혈당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이 불어. 이거 환자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여기서 최근에 또 나온 보고에 보면요. 여러 기자들이 많은 보고를 합니다. 인보카라고 하는 새로운 소변으로 포당 빠는 그런 계통의 약이죠. 이런 경우도 다리 절단율이 많이 높아진다는 보고를 해서 미국 FDA에서는 그 제약회사한테 경고를 한 거죠. 그 제가 알기로도 당뇨병의 새로운 약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경고를 이미 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만 떨어진다고 꼭 당뇨병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미국 FDA에서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워닝 레터라고 그래요. 경고장을 모두 보내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권 조치 시간인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FDA에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아까 말한 거 DD4 같으면은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많이들 하고 있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서 환자는 자기가 자기 목숨을 살리고 사는 거니까 이런 보고를 잘 보고 환자 자신도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한국만 이런 걸 한국 국민들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많이들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이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치료법에 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인공췌장기 치료법은 기존의 약이나 주사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하네요. 당뇨병은 원인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공췌장 치료입니다. 인공췌장이라는 것은 우리 췌장의 기능을 안 하니까 여분의 인공췌장을 만들어서 달아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거죠. 저렇게 55g의 작은 기계를 뭐 달걀 하나보다도 가벼워요. 달 하나의 무게보다도 그것을 조그만 바늘로 안에 이제 인슐린이 들어가 있고 우리 몸에 나오는 똑같은 인슐린이 있어서 작은 주사줄로 피부에 꽂아 넣죠. 이 주사줄은 그 주사줄의 그 주사침의 굵기가 아주 얇기 때문에 꽂아 넣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 자기 다 할 수 있고 수술하는 건 절대 아니고 다른데 한 10초도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원리는 지금 저 중간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리는 게 인슐린이 나오는 양인데 그게 정상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식사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그것이 작게 되죠. 밑에 꼭 조그맣게. 이 조금에 나온 것을 위로 올려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인공췌장기로 췌장과 똑같이 인슐린 공급해 두면 마치 췌장이 사는 것 똑같으니까 온몸이 다 정상화되는데 그러나 옛날 치료같이 인슐린 주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24시간 지속한 인슐린 또 여러 번 맞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흡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혈당, 고혈당 오게 되는데 자기 췌장과 똑같이 되는 거죠. 마치 안경을 쓰면서 눈이 좋아지는 것 같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공췌장기로 인슐린이 들어간 양을 보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공췌장기 들어간 인슐린양을 적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췌장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맨 처음 100단이 들어가다가 10단이 나중에 0까지 떨어져서 아무 인공췌장이 뛰고선도 혈당 조절 잘하는 관행 상태 혹은 또 오래되면 완치 상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췌장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이렇게 인공췌장기 치료가 무엇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공췌장기 치료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면 안 좋아졌던 췌장의 기능이 다시 좋아진다는 내용입니다. 교수님,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한번 보시죠. 이게 전 세계 학회 중에
유럽 당뇨학회에 보고된 건데요. 그리고 보시면 인공췌장 치료에서 750명을 4년 동안 치료해봤더니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췌장 회복한다는 거죠. 하고 당화혈색소 혈당치는 정상화된 거예요. 6% 정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 치료와 다르게 인공췌장 치료는 췌장을 회복시키고 혈당이 정상화되니까 완치될 수도 있고 췌장 회복 다음은 완치되는 거죠. 그다음에 혈당이 정상화되면서 합병도 예방된다는 것을 다 알려줘서 전 세계적으로 임시펌프 치료를 많이 하게 된 기회가 됐죠.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또 한 가지는 인공췌장에 치료하는 경우에 1,440명에 대해서 옛날 치료 인공췌장 비교해 봤더니 혈당치도 정상화되고 빨간게 혈당치 밑에 정상화됐죠. 아침, 저녁 7번째인 게. 그다음 당화혈색소도 7번 떨어져서 계속 유지되니까 우리처럼 계속 9% 유지. 옛날 잘 치료 안 되게 된 거 봐서는 합병이 예방되고 건강해진다는 것이 10년간에 대한 연구 결과 밝혀져서 당뇨병 환자는 인공췌장 치료한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췌장기 치료는 언제 시작하면 좋다 이런 추천해 주실 만한 시기라는 게 있을까요? 네, 그 당뇨병 치료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아까처럼 먹는 경우에는 먹을수록 췌장이 떨어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고 또 그럴 경우에는 췌장이 망가지니까 안 낫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인공체 치료는 그 치료 아주 다른 치료라서 보면은요, 2003년도에 세계 당뇨 패키지에 나온 거 보면은 지금 1년 이내 온 사람이 22명이었고요. 2년, 5년 사이에 18명, 6년, 10년, 11년, 10년이 있었죠. 1년 후에 완전히 치료 안 해도 약도 안 먹고 인수펌프도 하고 밥만 먹는데도 정상화되는 경우 보면은 1년 이내가 그게 64%죠. 2년, 5년은 한 48%, 6년, 10년에는 3분의 1, 10년, 20%가 나서 일찍 치료하면 할수록 인공췌장 일찍 치료하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이 인공췌장이 치료할 적에 췌장이 회복하는 이유를 보면은 인슐린 나오는 양이죠. 보면 맨 꼭대기가 1년 이내 처음에 온 사람이고 맨 밑에 파란 색깔이 10년 이상 된 사람입니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년 이내 온 사람은 같은 치료한데도 췌장 기능이 급격히 회복했죠. 7 정도 되면 거의 기계 뛰게 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고 10년 이상, 중간은 중간 정도 되지만은 10년이나 뭐 5년, 8년 된 사람들 보면은 별로 회복을 안 하죠. 그래서 인공췌장 치료는 당뇨병 말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 오기 전에 초기부터 하면은 췌장이랑 회복하고 췌장을 다 회복하게 되면 아무 치료 필요 없는 상태, 완전히 완치되는 상태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논문을 다 발표하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인공췌장 치료는 말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해야 된다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네, 치료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에서는 나의 당뇨 치료 이야기나 혈당 극복에 관한 노하우들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뇨하면 합병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랫동안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틈틈이 조깅을 즐긴다는 이분. 이팔 청춘이 따로 없으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네, 이제 요즘 뭐 건강 완전히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정말요? 아주 건강합니다. 진짜요? 예, 옛날 약 먹을 때는 뭐 그냥 죽을 마셨는데 지금은 운동을 해도 이렇게 힘이 나요. 집 나갔던 며느리, 아니 건강이 돌아왔다는 올해 칠순의 김혜성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김혜성 씨에게 당뇨가 찾아온 건 50대 중반, 10년도 훨씬 전이었다는데요. 당뇨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건배 축배 좀 하죠. 네. 축배한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후로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내가 당뇨로다가 입원이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던 김혜성 씨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당뇨 수칙을 열심히 지켰다는데요. 식이요법은 물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했건만
이상하게 건강은 점점 나빠져만 갔다고 합니다. 식이요법을 해라. 또 소식하라. 잡곡밥을 먹어라. 근데 뭐 내 몸에 이제 필요한 영양분은 가령 100이 필요한데 내가 먹는 것이 부실하니까 뭐 한 3, 40 뭐 이런 정도의 영양분을 섭취하니까 자꾸만 몸만 그 쇠약해지고 영양 공급도 잘 되지 않는 몸에 무리한 운동까지 하다 보니 몸은 점점 쇠약해져만 가고 혈당 조절까지 실패하면서 결국 합병증까지 온 건데요. 당뇨를 10년 이상 알아오면서 그야말로 온갖 합병증에 시달렸다는 김회성 씨.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안 댕기는 병원이 없었어요. 첫째는 당뇨로 내과 병원 다니죠. 제가 이 한쪽 눈을 실명을 했어요. 당뇨로 인해서. 또 이빨이 다 망가졌어요. 지금 이게 이 임플란트 이게 치아를 해박은 거예요. 급기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망막에 이상이 생기면서 한쪽 눈이 실명되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뒤에 보면 시각장애가 나온다고. 당뇨로 인해 시각장애자가 된 건데요.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 하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또 나는 물론 가족도 자식들한테도 짐이 안 되게. 그랬던 그에게 변화가 시작된 건 3년 전. 가장 먼저 혈당부터 정상을 찾았습니다. 식후 132면은 정상이에요. 이게 내가 1시간 정도 혈당이 제자리를 찾자 건강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보다시피 이제 깡마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도 좀 찌고 이렇게 좀 배도 조금 좀 나오고 더 나오면 이제 안 되겠죠, 이제. 지금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인공 췌장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끼며 보여준 것은 바로 인공 췌장기. 단지 치료법을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다른 치료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치료해주는 걸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를 치료 받아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됐으니까 그냥 이거 평상시와 같이 이렇게 몸에 이 스태미나가 왕성하니까 자신의 나이 70. 다시 찾아온 희망에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김혜성 씨. 당뇨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닌데요. 이거 당뇨병 환자들요. 또 뭐 아니 뭐 세계적으로 이제 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인공 췌장기 치료를 받아서 건강 회복도 하고 삶의 의욕을 가져서 뭐 생활에 그냥 즐겁게 살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100세 시대. 김혜성 씨는 다시 한번 청춘을 꿈꿉니다. 네, 김혜성 씨 만나봤습니다. 당뇨를 앓은 지 꽤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눈에도 이상이 있었고요. 치아도 안 좋아지셨고 또 치질까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어떨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모두 당뇨 합병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당뇨병이라는 게 온몸의 세포의 에너지 부족 상태를 만드는 그런 병이죠. 그러니까 온몸의 세포가 다 망가지니까 온몸의 눈부터 다 망가지죠. 한번 저 그림을 보시면은 합병증, 당뇨합병 종류는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망막증이죠. 혈관의 에너지 부족이 심해지니까요. 치주질환, 잇몸 질환이 와서 이가 다 빠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신경합병증이 와가지고 팔자 수시가 아프고 나중에는 저 족구병원에서 다리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발기부전 와서 이것도 신경이 살아야 되는데 성생활을 못하게 되고 신장이 나빠 혈액 투석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게 온몸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병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많이 오게 되죠. 그것도 혈관이 망가지니까요. 그다음에 뇌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니까 중풍증이 많이 오게 돼서 그런 일들이 많이 오는데 온몸에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니까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당연히 합병증이 저렇게 많이 옵니다. 그중에서 이제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장애자가 되는 거죠. 그냥 당뇨 좀 우습게 알다가 보면은 나중에 한 20년, 10년, 15, 20년 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좋은 치료 안 하는 경우에는 다리를 하지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장애자가 되게 되고 이것은 정상보다 10배 이상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 가지고서 태어날 적에는 눈이 잘 보였는데 나중에 후천성 실명대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의 망막증입니다. 합병증으로서 그런 사람도 많죠. 저 그림처럼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이렇게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시신경이 망가진 거예요. 시신경세포. 그래서 안 보이는데 사실 저렇게 왼쪽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심해지면은 눈의 시력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장이 나빠져가지고 혈액투석하게 되죠. 기능이 다 없어지니까요. 노폐를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투석실에 70% 이상, 지금 뭐 한 85% 이상이 어떤 분은 70%지만 85% 이상이 당뇨병 때문에 신장을 합병 때문에 해서 혈액투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생명도 위협하게 되고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무슨 합병증이 되게 되는데 하여간 이런 걸 예방하려면 당뇨병 환자 자신이 당뇨병 원인을 잘 알고 좋은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환자 자신이 잘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걸 이런 방송에서 잘 당뇨병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합병증이라는 게 우리 몸에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오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서 정상인과 똑같이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제대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 합병증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몸은 원래 건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중요한 동화호르몬 나는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그것만 고쳐주면 되죠. 그래서 인공췌장기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은 혈당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심근경색증이나 말초 신경장애, 말초 혈관장애 보면은 모두 다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가죠. 그건 에너지 부족 상태가 심해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럴 적에 너무 또 적게 먹으면은 오히려 더 신경인 몸이 더 많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먹어가지고 합병증이 많이 오는 경우를 보게 돼요. 혈당은 정상화돼도 합병증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먹으면서 혈당이 정상화되고 동화장은 잘 돼야 되는 거죠. 아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래서 미국의 1440년에 대한 연구 결과 10년을 본 거 보면은 옛날 치료에 비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인공제 치료가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 60%가량이 감소했다. 합병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알려져 있죠. 그래서 환자분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합병이 오는 치료, 안 오는 치료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췌장기 치료에 있어서 혹시라도 부작용은 없는지,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부작용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데요. 한 가지 부작용이라 그러면은 피부에 꽂혀 있으니까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피부간에 약간의 그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수만 명 하고 있지만은 1년에 그런 사람들은 뭐 한두 명 정도 보일까 하고 그것도 뭐 항생제 드시면 뭐 금방 나니까요.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주의할 점이란 뭐냐면 다른 치료와 다르게 이 치료는 환자 스스로 자기가 치료해야 되는데 당뇨병이 뭘고 인공췌장 치료 어떻게 하고 기계 사용법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자기 몸의 상태를 인슐린 나은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1주 내에 2주 정도 입원하면서 전문 간호사한테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공제 치료는 잘 훈련되어 있는 클리닉에서 치료를 해야만이 속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잘 훈련되어 있는 클리닉을 찾아가는 것이 병원을 찾아가는 게 더 주의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새로운 당뇨 치료법인 인공췌장기 치료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뇨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최수봉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뇨 치료의 첫걸음, 올바른 정보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가 여러분들께 올바른 정보 꾸준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